전기를 끌어올리려면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뭐 1m당 뭐 얼마 이렇게 되나요? 이걸 얘기해주면은 안 되는데.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전봇대가 있는 곳에서부터 200m니까 그렇죠. 전봇대에서 200m까지 그건 무료인가요? 조합원이면은 금액이 낮고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금액이 아주 아, 준보전 산지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준보전 산지는 행위 제한은 딱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이 제일 안 좋다라고 흔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보존관리 지역에서도 일반 주택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000평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임업용 주택 지을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도 2023년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고성에서 개최되고 있죠. 오늘도 역시 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려와서 아주 구석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다보미 한국 임업후계자 협회 사무총장과 임업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성조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디테일하게 살림 사업이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정보를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밭에는 농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농막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산림경영관리사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도구들이나 창고, 작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농막하고 개념이 거의 일맥상통한 건데 단지 그게 있는 장소가 밭이나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산에다가 놓는 농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네. 농막하고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일단 소관 부처가 달라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청소관이고 농막은 농진청, 농식품부 소관이니까 다르고, 일단 농막은 농지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지금은 다르게 지을 수가 있어요. 농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은 네.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무조건 6평까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임업활동을 하거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 15평 이내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좀 작다, 그러면 15평까지 못 지을 수도 있네요? 산림경영관리사 인허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영관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작은 뭐 몇백 평 단위가 있는데 내가 15평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 이러면 못하겠죠. 그런 거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허가를 내주기가 조금 어렵다. 네. 여기 제주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농막은 거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근데 일하면서 관리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거주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농막이랑 산림경영관리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일하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거기서 대피하면서 쉴 수도 있잖아요. 계속 거주를 하는 건 안 되지만 거기서 쉬는 것까지는 문제는 없죠. 막을 방법도 사실은 없고요. 네. 그 산속에서 자는지 공무원분들이 계속 순찰 두면서 확인하시진 않잖아요, 솔직히. 잘 수도 있는 거, 휴식을 그렇죠, 하는 잘 수도 있는 공간이니까요. 거거든요. 그래도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쉼터로 이용하려면 수도 시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전기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도 좀 사용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오수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도 되는지, 산속에. 그게 기존에 여기도 주변 보면은 뭐 오폐수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산에 네. 오폐수 시설이 돼 있다 이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네. 새로운 설비 시설을 할 때는 그게 가설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배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게 전기, 수도, 오수 다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기랑 수도는 가능한데 오수가 어려운 건가요? 오폐수가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수도는 지하수를 그냥 별도로 팔 수가 있을 관정에서. 거고요. 전기도 별도로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농막은 필지 하나당 한 개만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경영관리사도 그런가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때 산림경영계를 인가를 받고 나중에 산지시 사용 신고를 받아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한 필지에 하나, 근데 필지를 분할했을 때는 2개, 뭐 3개 될 수도 있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적어도 한 3,0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야 3,000평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3,000평으로 보는 기준이 지자체에 있는 시군 산림조합이 인허가를 대행할 때 산림 경영 계획을 3,000평까지 수립해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면적 제한은 따로 있진 않는데 그래도 3,000평이 돼야지만 시군 산림조합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격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지을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자격 조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증빙서류로는 산림 경영계 인가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임야 대상으로 하는 임업 경영체 등록증을 활용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확실시 되는데 이제 내가 임업 경영을 하실 분들, 그러니까 예정이신 분들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네요. 그 대신 이제 산주라고 하면 산림 경영 계획을 먼저 인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경영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무가 현재 심어져 있잖아요. 그 네. 나무를 키우고 있고 숲도 가꾸고 이렇게 키우는 계획들을 수립하면 산림 경영 관리사를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무 말고 산양삼이라든지 산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무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산림 경영이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내가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산림 경영 관리사를 내 산에다가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선 산림 경영 관리사를 만들고 싶다는 그 산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산림 경영 관리사를 어느 위치에 넣어야 될지 그리고 임업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산지정보 시스템, 산림청의 산지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산지에 대해서 이게 준보존 산지인지 아니면 보존 산지인지 보존 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인지 공인용 산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산물의 재배나 아니면 나무의 재배가 여기가 적지인지 토양은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보려고 하면은 임업정보 다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번지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보고서를 가지고 어디다가 제출하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산림조합에 보면 산림경영지도원이 있어요. 산림경영지도원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산에 대해서 산림경영 계획을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상담을 받고요. 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거죠. 그건 무료인가요? 조합원이면은 금액이 낮고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금액이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대략 몇만 원 정도 선이겠네요, 그러면? 산림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몇십만 원 정도. 그러면 열무님께서는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지으셨나요? 그렇죠. 몇 년도에 지으셨죠?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산림조합 찾아가서 얼마 주셨나요? 그때 산림조합 안 갔죠. 아는 분이 만들어줬죠. 일반적인 방식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렇지. 거고. 뭐 네. 아무것도 몰랐을 때. 네. 그 산림경영관리사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이야기가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지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당시에 열무님께서는 그걸 할 줄 아는 지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상담을 받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 나는 그런데 왜 지으려고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육림을 할 건지 단기 임산물을 할 건지 이걸 먼저 정해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필요하잖아요. 상담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영관리사를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네. 처음에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걸 정리를 먼저 하고 다시 가자면 일단은 산림조합의 산림 경영 지도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라. 산림경영지도원. 근데 비용이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인데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을 때 작성하는 대가에 대해서 비용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군 산림과의 산림조합이 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제출하기 전에 산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어떤 수종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실사를 해서 다 그걸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데는 더 많이 이렇게 돌아야겠죠. 근데 그 단가가 다른 거라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보면 돼요. 인건비네요. 네, 인건비인데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작으면은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애초에.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산림 경영 관리사를 왜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나눠보자면 열무님은 왜 지으셨나요? 나는 산양삼을 재배하니까 도구도 보관해야 되고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말고 이외의 목적으로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관리사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도 되나요? 라고 이 거주해도 되나요? 라는 이게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해서 피곤하니까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일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수용이 될지 몰라도 거주를 하는, 쉽게 말하면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의심의 여지가 보이면 인가 내주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걸 이게 뭐- 어떻게 판별을 해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또 임업 경영체 보면은 임산물 생산량이나 아니면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총장님도 산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셨나요? 전 산림경영관리사를 안 졌습니다. 왜 안 지으셨어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인가요 혹시? 아니, 그냥 저는 준보존 산지인데요. 준보존 산지는 그런 행위 제한이 없어가지고. 아 네. 준보전 산지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준보존 산지는 행위 제한은 따로 없고요. 산지관리법 말고 국계법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이 제일 안 좋다라고 흔히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보존관리 지역에서도 일반 주택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캠핑장도 그럼 다 지을 가능합니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짓습니다. 그러면 보존용 만약에 도로가 인접해 있는 보조산지라고 하면 안에다가 한 50m까지 들어가서 산속에다가 길을 닦아서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네요? 보존 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고 또 임업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속에다가 집을 짓는 이유는 보존을 하기 위한 집을 짓는 거예요. 관리만 하기 아니고 거주를 하면서 이거를 관리한다 이러면 임업용 주택이 필요한 거죠. 그럼 아까 그러면 그 재준님이 예를 들어서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임업용 주택을 지으면 돼요. 보존산지이더라도 임업용 산지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대신에 그 알아봐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임업인이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아, 들어갈 수 있는 건 임업인은 아니고. 그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임업인은 뭐가 있을까요? 90일 이상 임업 활동을 종사한 자, 그리고 또 소득이 120만 원 이상 임업 소득을 내야 1년에? 되고, 네, 그리고 또 산림조합의 조합원인 자도 임업인으로 봐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죠? 네, 임업인들은 그러고 임업용 주택은 전문 임업인도 가능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 임업인하고 임업인이란하고 요거에 갭이 생겨서 그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임업인이란하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90일 이상 산에서 하든지 120만 원 이상 네. 노동을 가든지 산림조합원이든지 이 세 가지 중에 돼야 되는데 네. 전문 임업인은 그걸 가지지 않고 자격을 득한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경영계획 세워서 임업 부계에다 선발을 받으면 전문 임업인인데 네. 전문 임업인은 됐지만 내가 산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90일 이상 종사하지도 않고 거기서 생산물을 120만 원 이상 판매하지도 않고 산림조합원도 아니고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아.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임업인이에요. 그러면 9,000평 이상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합에 임업인. 가입하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임업용 주택 지을 수 있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임업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 농업용 주택과 임업용 주택은 1가구 2주택이면 안 돼요. 그러고 또 이제 질문 주시는 게 캠핑카를 농막으로 써도 되냐? 누가 민원을 넣었을 때 빨리 이동 주차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도망가기가 같습니다. 쉽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질문 주신 게 5년 후에 철거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건 이제 산림 경영 관리사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신고 기간이 지나면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연장을 한 다음에 연장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재신고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도로도 6m 폭이 있어야 되냐? 산림경영관리사는 지목상 도로가 없어도 됩니다. 작업로도 없어도 돼요? 작업로는 있어야 됩니다. 헬기 타고 내리던가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내리는 계획이 들어갔을 때 그게 명확하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지만 이동하는 길은 있어야 되잖아요. 열무님은 산속에다가 해발 한 720m에다가 그걸 지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공모 사업에 전부 넣어서 일괄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잘 지었죠. 제가 알기로 통나무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열무님이 지으신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누가 봐도 그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건 산림경영관리사라고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예, 곰이 오면 곰한테 물려 죽을 수 있고 뱀이 오면 뱀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런 산림경영관리사를 뚜껑 지으셨잖아요. 덮어놓고 공구나 도구 보관하는 걸로 도둑이 와도 막을 방법이 없는.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편한데 네. 눈에 부러진 나무 주워다가 다 지은 거니까 근데 활용도는 확실히 떨어지네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람도 못 피하고
더운 것도 못 피하고 추운 것도 못 피하잖아요. 피하려고 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그래요. 푸세식 네. 설치하면 되죠. 그냥 이동식 화장실. 푸세식은 거기에 네, 뭐. 거품이 몽글몽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업부계좌협회 임업연구소에서 산림청에서 연구 용역하는 게 있는데요. 산림경영관리사 표준 모델 개발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나중에 뭐- 인허가나 네. 이런 게 좀 쉬울 수 있겠죠.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 샤워장에 대한 문제를 그냥 명확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한 개 모델을 무조건 화장 샤워장이 그 타입을 한 개 갖다 놓으면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그 안에 오폐수는 본인이 나중에 실어서 버리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임업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산속 아무 데서나 싸고 가면 되지, 휴지만 있으면 되지, 그 뭐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임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혼자서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산이다 보니까 장비보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올라와서 뭐 여자분들도 막 섞여 있고 막 10명 뭐 20명 이렇게 올라와서 작업을 쭉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숨어가지고 그냥 뭐 처리한다고 치지만 여성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법대로 하면 다시 차 타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와야지. 또 궁금하신 게 임업용 주택은 몇 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30평이야. 30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임업용 주택, 농가주택 30평. 30평이 아닙니다, 확실히. 밤 내기 한번 합시다. 네, 확실히 아닙니다. 연면적은 2층까지면은 30평, 30평이 60평인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그냥 30평. 그 2층으로 지면. 별냈나? 2층 못 짓지. 2층 질려면. 아니, 이거 빨리 PD님이 빨리 내기 큰 거 하세요. 제가 이거는 아니, 보장합니다. 아니, 이제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30평이야. 아닙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민박은 농가주택에서 하는 건데, 농가주택 30평. 그러면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이 30평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 건축을 에서 아주 30평이야.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올라서 5평이라니까. 또 바뀌었다니까요. 또 바뀌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올려면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뭐 1m당 뭐 얼마 이렇게 되나요? 이걸 얘기해주면은 안 되는데. 원래 200m까지는 무료고요. 200m 넘어가는 거는 미터당 얼마 이렇게. 네, 근데 징수를 하죠. 200m까지가 무료여서 200m 되기 전에 뭘 하나 치워야 아니면은 관정을 팝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전봇대가 있는 곳에서부터 200m니까 그렇죠. 네. 전봇대에서 200m까지 오는 거리에다가 뭔가 하나 만들고 그렇지. 거기다가 또 200m 연장해서 지어도 된다. 근데 이거 이제 또 이거 네. 뭐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이 비밀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게 보면 편법인 것 같고. 지역에서는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쨌든 일단 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좀 드려봤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왼쪽에 바로 산림경영관리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건축물 3개를 지금 갖다 놓으셔가지고 여기 그 산림엑스포에서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성 잼버리장에 오셔가지고 여기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단 먼저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시죠. 이거는 이중 샤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저기 아니고 난방을 하게끔 이렇게 되게 따뜻하다. 해놨네. 여기 밑에 혹시 불을 떼는 건가요? 네, 그냥 제 장작을. 네네. 이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그럼 쟤는 어떻게 빼나요? 요거 들어서 바깥으로 꺼내면 되는 거예요. 삽으로 빼놓고- 퍼서? 예. 이걸 서랍형으로 아예 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불길이 돌아서 방을 데피고 연기가 여기 굴뚝으로 나갑니다. 네, 이것도 가져오신 네네. 거예요? 요거는 흙집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얘보단 조금 작아 보이거든요? 요거는 3.6이고요. 요거는 3.5평. 여기 벽돌로 한 것은 비가 오면 비가 튀잖아요. 네. 그 흙이 나중에 파여요. 순수 흙이라. 그래서 아래는 벽돌을. 요것도 그러면은 불을 떼나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온수 보일러거든요. 물을 넣어서 보일러를 돌리는 거예요. 판넬이 아니고. 요거 금액이 저 얼마인가요? 보일러 돌리셔도 되시고 요거 2,900. 요게 더 비싸네요, 쟤보다? 흙집이라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2톤이요? 예. 5톤 지게 타고 못 드네요? 25톤 크레인을 떠야 돼. 흙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캠핑 트레일러 같거든요? 네, 맞- 여기도 따뜻해지고 그런 기능이 있나요? 오, 따뜻하네? 침대가 총 3개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간단한 또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3,500만 원이요. 그러면 요게 펠리세이드나 뭐 모하비, 뭐 산타페 이런 걸로는 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라는
된다라는 주제로 지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까지 한번 다녀가시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산림 엑스포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파이팅! 파이팅!